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요즘 코로나 충격으로 정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현재 코로나 전염으로 전 세계가 마비 상태죠. 근데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본질은 디지털 격변의 가속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단지 고객 관계의 관점, 소위 이제 커스터머 인터페이스, 휴먼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는 언택트가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언택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언택트는 사실은 직접 접촉하는 콘택트와 보완 관계입니다. 상충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핵심 역량과 힘은 이 언택트와 콘택트를 최적 조합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딥 텍트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업 모델을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 디지털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격변의 양상. 제가 호모사피엔스가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에 섰고 이제 이 언택트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9일 날 신문에 일종의 시론,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호모 사피엔스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에 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아날로그 시대부터 이 진화해온 언택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촉매적으로 해서 산업 전반이 급속하게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키 메시지는 이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디지털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사활의 차원으로 급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물과 수증기로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요. 물은 100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변곡점입니다. 똑같은 H2O 화학식이지만 이 존재 양상은 달라지죠. 코로나는 아날로그 질서를 디지털 질서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대로지만 살아가는 양상은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제가 코로나는 일시적 충격이고 본질은 디지털 격변의 가속화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저 선을 보면 지금 화면적으로 봤을 때 우측 선이 있죠. before. 물론 디지털 격변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하루하루는 좀 덜 느낄 수 있지만 1년, 2년, 3년을 놓고 보면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언택트라는 이야기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원격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 거부감 때문에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 문명과 기술의 발전 방향 자체가 사실은 컨택트에서 언택트를 믹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택트라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강해지니까. 하지만 문명의 본질을 생각해 놓고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사소통 수단이 없었죠. 그 다음에 글자, 문자, 책이 나왔습니다. 책도 사실은 언택트예요. 우리가 흔히 읽는 공자의 논어, 이런 맹자의 맹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공자, 맹자를 언제 만나보기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2000몇백 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통해서 언택트하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문도 있죠. 전화. 전화 사실 이거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소리를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좀 실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전화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언택트였어요. 그 라디오, TV,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은
워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보일 뿐이지 사실은 문명과 기술의 발전 방향은 컨택트 only에서 언택트 믹스가 되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택트는 디지털 격변의 커스터머 인터페이스 측면입니다. 휴먼 인터페이스 측면이죠. 근데 앞으로 컨택트와 언택트는 상호 보완적인 최적 조합의 구조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컨택트, 직접적이고 강력하지만 사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언택트, 뭐 사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다 하지만은 뭐 전화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물리적 공간과 무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 점에 있어서 이 디지털 격변에서과 무관하게 언택트라는 추세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디지털 격변이 오면서 이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이 언택트 쪽이 엄청나게 부각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언택트만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택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지표가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해 봤던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이걸 딥 텍트라고 한번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딥 텍트는 뭐냐? 컨택트 올리도 아니고 언택트 올리도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컨택트와 언택트를 최적점으로 결합해 가지고 고객과의 인터페이스의 효과성을 가장 높이는 그것이 바로 이제 딥 텍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키워드 언택트 시대에 딥 텍트로 승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저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날로그 시대 아주 초기는 컨택트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차츰 이 언택트가 요소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는 이 언택트 요소가 굉장히 강해졌죠.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극심해져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와 컨택트의 요소를 최적 조합을 하는 딥 텍트가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 모델, 모든 어떤 그 고객 관계 혹은 또 휴먼 인터페이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인 것처럼 컨택트, 언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딥 텍트의 개념, 언택트와 컨택트를 최적으로 결합시켜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이 개념이 바로 미래의 핵심 성공 요소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언택트와 딥텍트의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공을 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들을 몇 개를 저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언택트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격변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사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최근에 어떤 추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이 코쿠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소위 소비재의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날로그 시대 종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진에 이제 페이스 팝콘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름 보면 좀 가명 같은데 이게 본명이더라고요. 1947년생이십니다. 이 소위 말해서 트렌드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한 일종의 선구자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1991년에 The Popcorn Report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었죠. 여기에서 앞으로 그 미래 세계 91년 기준으로 앞으로 펼쳐질 소비재 시장에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실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트렌드를 코쿠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코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에 고치 같은 이런 것인데요. 누에가 이 고치를 짓고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듯이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현대 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외부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총기, 마약 이런 위험한 외부로부터 차단된 안전한 집에서 누에 고치를 짓듯이 시간을 보내려는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그 집을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지내기 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좀 비싸더라도 화면이 큰 TV를 산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TV가 좀 화면은 큰데 소리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홈시어터, 소리를 좀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인테리어를 조금 더 쾌적하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하려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자도 이제는 좀 휴식용 의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뒤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뭐 잠이 스르르 들면 좀 편하게 자기도 하고 이런 의자가 뭐 조금 비싸도 편하게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좋고 별로 나가기 싫어지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싶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야 원래 뭐 배달 음식이 워낙 일찍부터 발달했지만 특히 서양은 좀 그렇지는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배달 음식에 굉장히 그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였어요. 그다음에 또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좀 운동은 하고 싶은데 나가기는 싫고 그럴 때 실내 운동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면 방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것이 바로 말씀드리면 코쿠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 추세가 이미 생겨나고 있었던 부분들을 코쿠닝이라는 단어로 개념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제가 이 그림에 보면 아날로그 시대 오프라인으로 대형 TV, DVD 영상, CD 음악, 음식 주문을 전화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게임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다 집에서 영상은 스트리밍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도 스트리밍으로 듣죠. 예, 게임도 이제는 그전처럼 CD 사가지고 넣은 다음에 게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배달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메뉴에 후기까지 다 쳐다보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코쿠닝의 관점에서 보면 코쿠닝 트렌드가 디지털 기술과 만나서 확장이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큰 연속선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인데 기존 산업별로 놓고 보면 저기 우상단에 이 디지털 객편이 가장 빨리 오고 가장 격렬하게 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미디어, 마케팅, 유통, 정보통신 뭐 이런 쪽이 제일 먼저 왔죠.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광, 대중교통, 헬스케어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교육도 이제 좀 사실 천천히 오다가 이제 급속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언택트, 온라인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업종마다 디지털 그 격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언택트 흐름, 이 디지털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온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회사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처음에 출발은 언택트, 코쿠닝의 흐름을 탔습니다. 97년에 한 30여 년 전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DVD, 이거는 이제 스트리밍이 아니라 그 자체를 빌리고 해야 되는 거죠. 비디오보다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그 DVD 우편대로 출발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었죠. 이는 코쿠닝 트렌드하고 맞았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7년에 미국에서 소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소위 말해서 한 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블록버스터,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그 세계 최대 체인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쿠닝의 트렌드인데 그것을 디지털 기술의 관점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올 때 그걸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를 터진 것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 최강자로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100년 역사의 디즈니를 제치고 시가총액에서 미디어 산업 1위가 올라선 겁니다. 이 신생기업이. 자, 이 회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코쿠닝이라는 트렌드, 그걸 시작한 거죠. 그건 언택트의 아날로그적 버전이라고 봐도 되고, 또 아니면 언택트를 어떤 트렌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코코닝으로 시작해서 이 언택트라는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이 바로 디지털 기술로 가능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짧은 기간에 글로벌 1등으로 그냥 올라서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흐름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 피자,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면, 디지털 기술, 이거 뭐 나하고 상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피자를 배달해서 먹는다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것이죠. 먹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죠. 자, 근데 어쨌든 도미노는 1960년에 창업합니다. 코쿠닝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 음식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죠. 30분 안에 배달해 주겠다. 이것을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 됩니다. 사실 또 30분 안에 배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죠. 급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피자라고 하는 게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비슷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엄청나게 고전하면서 2008년에는 주가가 3달러까지 추락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회사가 유지가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흔한 말로 완전히 막장까지 몰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디지털 기술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도 더 된 전에 2008년에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피자 배달 회사에서 무슨 디지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디지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객 경험 전반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문하는 것이죠. 주문 과정, 그 다음에 그 메뉴를 고르는 과정, 후기를 보는 과정, 그 다음에 주문했을 때 이 피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건지, 배달되고 있는 건지 다 보게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체계화를 시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또한 돈도 많이 썼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시장 자체가 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주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도미노 피자입니다. 저기 2017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2010년을 기준으로 도미노 피자를 샀었다면 다른 어떤 기술 기업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4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해서 코쿠닝 트렌드, 언택트 트렌드, 이것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도대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바꿔낸 겁니다. 사실 아직도 피자를 주문해서 먹는 것이 이 회사의 기본 비즈니스지만은 그 주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놓고 보면 이제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관점에서 제가 사업 모델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언택트를 포함한 진짜 디지털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사업을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팬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팬더는 이제 기타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뭐 젊은 시절에 기타 좀 치신 분들은, 특히 앰프 기타 좀 치신 분들은 아마 팬더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팬더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4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죠. 악기를 제조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악기 판매가 아주 격감을 합니다.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 회사도 디지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 디지털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한번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가 보다가 나름대로 방향을 하나 잡은 게 뭐냐면, 물론 그 이전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반영을 했는데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흔한 말로 판을 바꿀 만큼 임팩트가 크진 않았었죠. 그랬는데 2015년에 방향을 지금의 표현을 치면 언택트 교육으로 잡습니다. 언택트 교육.
2015년에 팬더 디지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팬더 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앱을 만드는 거죠. 구독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기타를 배우려고 하면 기타 배워보시면 악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 그 선생님 뭐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실력이 있는데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악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잘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재미없으면 안 배우게 돼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또 시간 맞추고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온라인으로 딱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나름대로 악기를 만들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악기를 어떻게 하면 잘 연주해야 하는 부분에도 집중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나름대로 공들여서 만듭니다. 개념은 이중을 한번 무료로 이용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런 패드라든지 PC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도 하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만 따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타가 익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주간 무료로 이용하고 마음에 들면 한 달에 $9 99센트 우리로 치면 돈 $10,000에 이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해보니까 3년 만에 유료 구독자 10만 명을 확보하는 수입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유료 구독자 10만 명이면 한 달에 $100만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현금으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은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타 판매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기타를 좋아하게 되면 기타를 자꾸 사게 마련이에요. 기타도 좋아하게 되면 좀 처음에는 뭐 조금 싼 거 샀다가 좀 좋은 거 사게 되고요. 한 대 샀다가 2개 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중요한 게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 혹은 기타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수요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비슷한 악기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라고 조그만 기타도 있고요. 색스폰이라고 하는 그런 관악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뭡니까? 기타라는 악기를 만들던 제조업체가 이제는 기타라는 악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기타를 잘 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나아간 겁니다.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기타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냥 집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모든 악기에 대한 일종의 학습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뭐 특정한 회사입니다만 그냥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육각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조금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보면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사모님들이 많이 아마 또 주문도 해서 드실 텐데 소위 신선식품을 뭐 주문하면 바로 이제 배달도 해주는 뭐 그런 형태의 특히 식품에 특화된 온라인 리테일러죠. 예, 온라인 리테일러입니다. 근데 정육각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제품, 계란, 우유, 그리고 고기에 특화된 하나의 어떤 회사입니다. 동일한 마켓컬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는 뭐 보아하니 이제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했던 어떤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으로 초신선식품을 판다고 이제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저도 뭐 이 회사를 보면서 보니까 도축 후, 즉 소나 돼지를 잡고 난 다음에 3일에서 5일 이내의 고기만 판매한다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되게 도축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우리가 집에 사와서 먹는 게 보통 열흘에서 한 보름, 뭐 길면 20일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이 고기의 맛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3일에서 5일 이내로 압축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물류를 관리하는 그 부분들을 이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이런 물류에 접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회사의 핵심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로 현재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플랫폼이 일정 규모 이상 되기 전에는 매출은 늘지만 이익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까지 갔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모델을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육점.
누가 봐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트래디셔널, 전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뭐 어떤 가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일반적으로 감을 잡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이 소위 정육점 사업 모델을 재해석해서 초신선식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관점 사업 모델 재해석인데, 자, 지금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이 코로나 충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러한 변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